그 부분에 좀 넘어가죠. 윤석열의 아바타, 한덕수와 네네. 이천희 후단협의 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하고 요 얘기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에 대해서 평가가 뭐 여러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행정가로서 또 탁월함이 있다. 뭐 미국하고의 지금 협상에서는 좋은 카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일단 대선을 놓고 봤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그러니까 뭐 묻어 있다. 윤석열이 묻어 있다. 이런 평가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 지금 정치 국민들 성향을 보면요. 네. 극우, 극자, 중도 보수, 중도 진보 그리고 오리지널 중도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은 극우 팀들이잖아요. 지금 우리 정치판을 흔들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 지금 극우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극우 측에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윤석열 아바타로 내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냐고 보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네.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하고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가 안 된다면은 당신에게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이 경선이 끝날 때까지는 지키고 있으라. 불출마 선언을 하지 마라. 뭐 아마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할 일이 없거든요. 지금 계속 워딩을 보면은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네. 이 얘기는 그 뭐냐면은 용산하고 지금 사저에 계신 측근들하고 뭔가 계속 대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만 보더라도 지금 그 박수영 의원이 네. 그 김문수 후보 캠프에 가서 두 분이 그렇게 주고받았어요. 이번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만들고 한덕수 권한대행과 같이 원샷 경선을 하겠다라고 하니 김문수 후보도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하고 동의를 했어요.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모든 국민들이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세워서 뒤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직도 남아 있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맥락에서 네. 이제는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지지 선언하고 제가 엄청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2022년 한 1, 2월쯤에 나경원 의원, 저 윤석열 전 대통령 순서로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홍대에서 찾아보면 있습니다. 아직도 네. 있어요. 네. 그랬던 만큼 열심히 지지를 하고 만들어서 우리 지지자들이, 우리 보수 전체의 지지자들이 그런 기억을 가지고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시고 상처 입으신 거 다 알지만은 그 상처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려면은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기는 것으로 우리 상처 입은 지지자분들의 마음을 치료를 하고 이제 우리는 좀 차별화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 댓글창에서 계속해서 글을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대구에 도착을 했다고 하네요. 네, 지금 대구에 누가 사진 있으시면 우리 뭐 이렇게 캠프에서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공개해 주셔도 좋을 것 네, 같은데. 지금 저한테 지금 들어올 것 같고요. 지금 네. 대구 동양역의 인파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지금 뭐 난리가 났나 봐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대구에서의 그 일정이 아마도 그 대구 지하철 사건 참사의 추모 중앙역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지자분들이 그래서 한화하는 건 좀 그런 예의가 아니고. 네, 지지자분들이 여기는 가시는 거는 조금 지양하고 오후에 이제 수성모 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네 들었습니다. 다람쥐님 혹시 사진 있으면 넘겨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특파원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 그리고 제가 네. 이제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뭐냐면 우리 네. 방송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댓글 많이 달아주는 적극적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캠프에서도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대표가 나가는 방송에 많이 가셔가지고 응원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유튜브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 대변인이나 한동훈 캠프에 계신 분들 방송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가셔가 그분들이 출연하실 때 가셔가지고 그 유튜브 어떤 유튜브 방송이든 아니면 일반 뭐 정편 방송이든 아니면 공중파 방송이든 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 방송국에서도 그거 신경 안 쓸 수 없어요. 굉장히 신경 많이 써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그런 걸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캠프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누가
근데 여기는 안 되겠다. 정 대변인 지금 당직을 맡고 계시니까 조금 애매하고 당직 아니신 분 중에서 지금 방송 출연하신 분, 뭐 송영원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캠프 내부라든지 유튜브에서 오늘 이분들이 어느 방송에 출연하십니다 하면 혹시 시간 되시고 그 방송 라이브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네. 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그 방송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남인희님 글 보세요. 우리 다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많이들 따라다니세요. 많이 네. 따라다니시고 그 숫자가 많으면 이제 네. 오늘 아침에 저는 뭐 6천 명 가셨다고 하시니까 그 숫자가 진짜 다른 애 가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 무시를 못해요. 와, 근데 KBS에서 진짜 6천 명은 진짜 생각보다 저는 네. KBS 엄청난 거예요. 네, 진짜 오늘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구 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그 경선 당시에 모시고 다녔잖아요. 대구에 갔었던 기억이 새록새록인데 그때 당시에도 대구에 갔었을 때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도 한동훈 그 후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니까 다른 후보를 민다 이렇게 얘기했고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구에 오는 것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비판했었단 말이에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지금 바닥 민심은 완전히 다르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당시에 느꼈던 대구 TK 민심은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라 그러든 간에 그거는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지 우리 일반적인 대구 경북 사람의 마인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최근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 보면 네. TK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략적으로 투표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TK에서 지금 제일 높은 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더라고요. 이건 객관적인 수치니까 이제 그 우리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 현실 자각 타임에 왔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는 탄핵 재판 결과를 받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과거의 일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국면, 그러니까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완전히 전환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전략적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거를 저는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대구에서 인파가 엄청 나왔다고 하니까 또 오늘 6시에 있을 그 해피워크 또 이거 일정 보면 대구의 민심이 그냥 한눈에 보여질 것 같습니다. 많이 가십시오. 네, 그러니까 네. 물론 뭐 많이 가셔야 현장에 나오신 숫자가 한계가 있으니까 뭐 이게 다다 아니다 이렇게 뭐 상대 측에서는 상당히 폄하를 할 거예요. 근데 네. 이목을 끌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눈을 끌 수가 있고, 뭐지? 여기 대구 시민들도 그러면 한 수성모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 그렇죠. 이게 소문이 나면서 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보수 지역 내에서는 이제는 대세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심을 따랐던 민심, 어떤 지지자들, 그 다음에 소위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어떤 그 어떤 층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였던 분들인데 지금 그분들이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윤 대통령의 어떤 탄핵 인용 이후로 조금은 좀 냉각기가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은 차분하게 캄다운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 네. 이제는 진짜 선거가 닥쳤잖아요. 목전에. 네. 그때는 이제 선거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보수 후보 중에서 누가 그나마 이재명 예를 들어서 정부를 막을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뭐 한동훈 대표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뭐 비판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더라도 이제는 한동훈 대표를 밀어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는 않더라도 투표장에 나오셔가지고 꼭 2번을 찍을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분들의 역할과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중요해졌다. 이제 딱 한 일주일, 2주일 뭐 길면 2주일, 짧으면 일주일 내에 이제 결판이 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그 지지자분들은 사실 한동훈 그 후보가 당 대표에서 내려오고 나서 지금 다시 재등판할 때까지 이 시간 동안 사실 되게 고팠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그 뭐랄까요 에너지를 지금 쏟을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도 되게 열정적이라는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하여튼 아프지 마시고 하여튼 화이팅 해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우리 김성훈 경호처 이 처장 이분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참 충신이죠. 제가 봤을 때는 충신,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는 충성을 다하고 있는 지금 충신이라고 봅니다. 네. 처음 들어올 때부터도 이분이 발탁될 때부터도 어떠한 그런 좀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이분이 경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네. 온몸으로 막았지 않습니까? 저는 후세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 마지막 충신이다 이렇게 남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다 보니까 사적인 개념으로 충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경호처 조직 전체를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떠한 법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모든 걸 하다 보니까 경호처 직원의 거의 뭐 한 70% 가까이가 간부들도 네. 포함해서 연판장을 돌렸답니다. 그 한 일주일 좀 전이었죠. 네. 그래서 자기는 연판장을 돌려서 쫓아내려고 퇴임을 하라고 압박을 하는데도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통령 만들어서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압박을 했대요. 이야. 다시 그 직원들에게 엄청난 분이죠. 그랬는데 결국은 기사 내용을 보면은 네. 그래서 법무 직원한테 물었대요. 야 이거 어떻게 이 직원들 이렇게 나한테 항명하는데 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러니까 법무팀에서 그건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사의 표명을 했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네. 또 여기서 또 그랬어요. 어떻게 명태를 하려고 그러냐.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두 개죠. 경호처가 창설이 된 이후, 그러니까 62년 만에 연판장 사태가 이게 최초인 거고, 그렇죠. 이게 사실 처음이죠. 굉장히 네. 경호처라고 하는 곳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가 이제 첫 번째 네. 포인트인 거고, 두 번째는 아니 이거를 퇴직을 하는 것과 이제 파면이 되는 건 또 그렇죠. 다른 문제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 혈세가 또 이상하게 쓰이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두 개인 거죠. 가장 큰 거는 우리나라 경호처를 네. 사조직화 만들고 우리 윤 전 대통령이 모든 곳곳을 엉망으로 만들었죠. 어느 하나를 제대로 돌아가게 안 했습니다. 군조차도 명예를 소중하게 하는 군조차도 엉망으로 만들었고 그러네. 경호처도 엉망으로 만들었고 그거 하나도 납니까? 조금 전에 건진법사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그렇고 어느 하나가 제대로 된 것도 있다 그러면 외교 관련해 가지고 한미 동맹에 관련된 얘기 그런 거 외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제대로 제도가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그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우리 생일 파티에 우리 경호처 직원들이 나가서 그래도 북한의 기쁨조처럼 행동하고 휴가 가면 고기 잡아와서 하고 이런 모양이 참. 자, 코미디다 코미디 빨리 한번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참. 요즘 밀고 있는 유행어 코미디야 코미디 이게 뭡니까? 네. 근데 이제 이분 어쨌든 사의 표명했으니까 사표를 이미 던진 거죠? 지금 사의를 표명했다는 게 지금 이제 이게 좀 애매한 게요. 안 될걸요? 아마. 수리는 안 이게 됐죠, 뭐가 아직. 문제냐면은 네. 경호처 차장이면은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제에서 경호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네. 쫓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네. 원래는 그 사제에는 상급 정도 상당의 그 경호처 간부가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이분이 누구한테 사의를 표명했는지조차도 좀 아니, 불투명한 근데 상황이 공무원이 지금. 사직서 내면 그 심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범죄 네. 혐의와 관련돼 있는지 네. 뭐 고소고발 이런 것도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게 수리가 되고 안 되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 같은 경우 지금 경찰에서 수사가 그렇죠. 되고 있는 문제라서 네. 사표 수리가 되려나 그게 모르겠네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 압수수색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 사안이니까. 뭐 사진이 아마 지금 그 사의를 표명한다고 해서 4월 말까지로 한다는 건 안 될 것 어, 같은데요. 뭐 지금 설명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심사도 있겠지만 또 뭐 연차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공무원들은 대부분 절차상의 그 이슈가 또 있겠네요. 회사 그만둘 때 연차를 다 소진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네. 그만두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아마 4월 말 사퇴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그럴 수 같습니다. 있겠구나. 예. 그렇군요. 뭐 사진이 난장판을 아까 만들었어요. 난장판을 네. 하여튼. 근데 그 본인 개인으로서는 저는 우리가 뭐 충신을 얘기할 때 불사 이군이라고 하잖아요. 두 사람의 군주를 섬기지 않는다. 뭐 본인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하여튼 경호처 처장으로서 퇴임한 대통령을 주말에 뭐 예를 들어서 경호하기 위해서 아크로비스타에 갔다. 네. 이런 것들은 뭐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공무원으로서 경호처장의 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무리 주말에 뭐 휴일을 이용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바람직하진 않고 또 아까 뭐 연판장이 도는 게 경호처 내에선 처음이다. 요새는 뭐 사상 초유의 일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 초유의 상황에 도래했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마음을 제가 이해하면서도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이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하기 전에 고민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성훈 차장님에게 한마디 하고 싶고 그리고 그 김성훈 차장님과 결이 비슷한 사람들에게도 전체적으로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그 윤석열에게는 충신이었을지 몰라도 대통령에게는 간신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저는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하지? 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제 개인 돈으로 누구를 이렇게 고용을 해서 경호를 고용을 해서 인간적인 뭐 뭔가 쌓여서 뭐 인연이 오래돼서 그럼 저는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저분은 아닌데. 그렇죠. 근데 공무원인데. 그렇죠. 진짜. 공무원이고 네. 세금으로 월급을 받았고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만났을 테니까 네. 2년 3년. 뭐가 매력을 느꼈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의 생각이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이익을 보고 혹은 어떠한 생각으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아니, 그러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 자, 뭐 성을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감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감화됐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경호처 공식으로 시험 봐서 들어간 기수더라고요. 2기인가 3기인가 아마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공무원이 원래 영혼을 가지면 안 되는데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조직인데 이분은 영혼을 가지셔버렸어.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사단이 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요. 이 사람을 이해했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우리 대구 사진 좀 보여주시죠. 그럴까요? 네. 네. 대구 사진. 그 지금 대구의 현장에 지금 한동훈 후보가 도착을 했는데 지금 도착한 이후의 사진들이 제가 이제 몇 가지 받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 예지다람쥐가 저한테 좀 주셨는데 그 사진 좀 준비됐으면 띄워주세요, 감독님. 예. 네, 준비되시면 띄워주세요. 네, 지금 이게 취재진의 열기이고요. 또 요 반대편의 지지자분들의 모습도 좀 보여주시면. 네, 사진을 제가 하나 더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취재진도 굉장히 많이 왔고 또 지금 사진을 다 들고 있다고 취재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지지자분들도 사진 찍고 이 현장에 뭔가 이 현장감을 좀 담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이분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반대편에 서 있는 지지자분들의 사진도 제가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 모습도 좀 있으시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되려면 네. TK 민심을 얻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당원이 책임 당원이 90만 명 정도 되는데 아마 조금 줄어들 수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해 경선할 때는 94만 명이었고 그 중에 절반이 영남 중에 한 70%가 TK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구성을 고려하면 우리가 지금 역선택 조항도 있고 당원 50, 민심 50이니까 사실상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이번 그 경선 결과를 좌우하게 되는데 네. TK 민심을 얻는 사람이 그 대선 후보가 되는 거고 저는 뭐 제가 여하튼 당직자로서 말씀드리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네.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순간 네.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게 결국에는 우리 정당이 나아갈 바를 그분들의 선택이 이제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뭐 네. 좋은 결정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번 우리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붙었을 때 TK에서 길분 전략적 선택을 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홍준표 그렇죠. 전 대구시장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대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을 TK에서 선택했기 그렇죠. 때문에 후보가 된 거잖아요. 네. 당심을 못 얻었죠. 그때. 저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네. 부산 해피워크 전 잠깐 갔다 왔었는데 일단 사진상으로는 그때 열기와 비슷해 보이고 특히 저 정도면은 딱 보면 알겠는 게 절대 팬덤만 붙어서는 저 숫자가 저 사진이 안 나와요. 특히나 지방이니까. 네, 특히나 지방이라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캠프 차원에서 지금 열기가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내려갈 건데 한동훈 후보님 해피워크와는 별개로 대구에 내려가는데 쐐기를 박으려고 내려갑니다. 어떻게 어떤 쐐기? 대회비라서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아, 그래요? 쐐기를 박으러 내려갈 거고 이제 이거를 통해서 목표는
경선 과반 넘는 것까지 음. 하려고 예, 목표는. 그래요. 뭐 좋은 소식 있으면 네. 뉴스 엔진 좀 수시로 좀 알겠습니다. 전해주시고 아, 사진도 뉴스엔진 전해주시고. 다음에 또 출연하려고 저렇게 1분만 얘기하고 1분 얘기 안 하시는 아 거 근데 같아요. 그것도 진짜 좋고. 대회비라서 네네, 어쩔 수 그때 없습니다. 순간순간 좋은 뉴스 있으면 네. 그리고 우리가 확장에 도움될 수 있도록 네. 네, 전달해 감사합니다. 주시면 저희들 네, 그 여러분들도 지금 대구 시민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전략적입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요. 또 현재까지 정말 다행히도 뭐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 없이 일정이 잘 소화되고 있다라는 정보도 여러분 주셨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꽃보다님께서 쐐기를 밖으로 내려가신다고 하니까 화이팅입니다.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네, 이제 오늘 2시를 시작으로 한동훈 후보가 대구에서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6시에는 수성못에 네, 해피워크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중석 작가도 지금 대구에 오셨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박정은 의원도 내려왔다는 얘기 아까 들었습니다. 예. 사진에서는 진종호 의원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대구에서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니까 또 그 힘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얘기를 좀 했어요. 예. 혹시 타카 아저씨 조금 더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세요? 우리 명태균 씨 얘기 좀 한번 명태균 짚고 씨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네네. 네, 명태균 명태균 씨 씨 얘기. 얘기를 좀. 네, 네네. 아까 우리가 했던 것들 중에서 조금 안 한 얘기가, 예,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명태균과 홍준표가 뭐 대면복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요 기사 한번 네, 브리핑해 지금 주시죠. 이제까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부인했어요. 네, 계속 뭐 전화 맞아요. 통화 뭐 한두 번 했는 것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네. 뭐든지 잘 먼저 치고 나가요. 이게 이제 법조인 특징의 이재명 그 후보하고 좀 닮은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늘 처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지금 아마 이번 주 중에 뭔가 말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나오니까요. 네. 한번 명태균 씨의 입을 한번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황이라고 하는 게 기사에서는 얘기가 되는 게 이게 카톡 장면이 떴나 봐요. 예, 카톡 장면이 이제 카톡에 한 캡처본이 떴는데 거기서 내용을 보면 시간을 약속하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미팅 시간은 5시 반으로 조정합니다. 오늘 오후 5시 맨하탄 21 921호 이런 게 다 나왔어요 지금. 예, 그래서 옆에 건물이네. 예, 옆에 건물인데 뭐 이런 게 지금 쭉 났어요. 도착 예정 시간은 뭐 이런 카톡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계속해서 뭔가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뭐 같아요. 놔두면 네. 알아서 그 바닷가에 쌓아놓은 모래성처럼 네. 서서히 뭐 파도에 씻겨가듯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너무 막 우리가 애쓸 필요는 없다. 네, 우리가? 생각하면. 그리고 뭐 사실- 알아서 뭐 한겨레나 뉴스타파 저쪽 진보 진영 어떤 언론사에서 열심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굳이 거기에 숟가락 얹을 필요는 없죠. 예, 홍 대표 쪽에서 한참 이거 가지고 또 뭐 얘기 언론에 대응하고 있겠죠. 뭐. 네. 이 부분에 우리 저 김 기자님 좀 네네. 설명해 주시죠. 네. 홍준표 씨, 명태균 1억 원 돈.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키워드가 이제 명태균,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다음에 박재기 경남 전 도지사,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 그다음에 김혜경 간사, 김영선 의원 이렇게 이제 키워드가 나옵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측근인 박재기 전 경남 개발공사 사장에게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네. 돈을 5천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두 번에 5천만 원이 이제 여론조사 비용이다라고 명태균 씨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홍준표 전 시장 박재기 도시개발공사 차장 측에서는 김태일에게 5천만 원씩 주고 빌려준 돈이다. 지금 이렇게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목적이 한쪽에서는 여론조사 비용이다, 그렇죠. 한쪽에서는 그냥 차용이다. 네네. 네. 예,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강혜경 씨가 이제 검찰에서 조사했던 진술했던 내용을 이제 경찰에서 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떤 여기에 대한 사실 자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그 사실은 큰 돈이잖아요. 1억인데 그렇죠. 이게 준 건지 빌려준 건지 서로 증언이 다르다는 것도 좀 아니 이상한 빌려 것 같아요. 주는데 뭐 네. 저는 5천만 원짜리 현금 다발로 갖다 줘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저런 건 좀 접근해 보면
아니 5천만 원 현금 다발로 줬다는 게 아까 이 글이 있던데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긴 빌려줄 때는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통장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빌려준 걸까라는 생각은 그래서 드네요. 지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네. 또 명태균 씨 책에서는 뭐 수표로 받았다. 명태균은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돈 가지고 또 김영선 선거비용 5천을 썼다고도 나오고 또 한 부분에서는 이제 김태열 씨가 개인적으로 자기 카드 값을 갚는데 갚았다. 뭐 지금 막 여러 가지 지금 논쟁이 되고 있어가지고 네. 이거는 경찰 조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겨레가 지금 탐문 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좀 더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아까 여론 기사의 내용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자님.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기사 내용 그대로 읽으면 뭐 우리 시청자가 뭘 알고 싶어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네. 상황적이나 증거나 또 안 그러면 상황이나 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하는 상식선에서 좀 검토해가지고 제대로 좀 짚어줘요. 저쪽에 뉴스 공장은 없는 것도 있다고 업무론 또 만드는 판에. 지금 우리 타카 아저씨가 우리 김건우 기자님을 탐사 기자로 만들려고 지금. 아니 그건 탐사 기자로서는 기자로. 네. 아까 우리가 아까 유튜브에서 언론으로 볼 수 있는 걸 보고 싶어서 유튜브 보는 건 아니잖아. 근데 좀더 그 이면 속에 민주당은 깊은 걸 보고 싶은 거지. 민주당은 이번 경선이 친명이 승리하는 게 확실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당은 이제 비명이 이기지 않을까 어. 예상해 봅니다. 비명이. 비명이. 아, 그러네. 비명 있잖아요. 비명. 네, 우리도 비명이 있잖아요. 네, 아 그러네. 아 우리 대변인 이번에 나이스샷. 아, 네. 그래요? 재밌었다. 비명. 이권 그 변호사 이후로. 이권 변호사. 성남 이권 변호사. 네, 성남 앞으로는 이권 변호사. 앞으로 성남 인권 변호사 하지 말고 그 이재명 대표는 범죄 혐의자기도 하지만 네. 성남 이권 변호사로 그러니까요. 통일해서 네. 얘기하시면 좋을 아 것 오늘 같습니다. 짤 2개 나왔어요 일단은 티키타카. 네, 짤 2개 나왔다. 네, 혹시 또 다른 우리 타카 아저씨 이제 오늘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세요? 타카 아저씨 또 방송 끝내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직 아니 방송을 끝내는 것이 네. 아니라 더 얘기하고 아직도 시원하게 싶으셔. 못 해가지고 더 시원하게. 우리 공격수 역할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아니 이제 대표님 갈수록 저희가 예. 우리 이제 공격수의 역할이고요. 제가 나팔수의 역할이에요. 아, 우리 센터링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센터링을 네. 잘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공격수가 멀리 가면 또 우리 이제 중심을 잡아주시고 네. 네. 또 우리 질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공격수가 지금 괜찮아요? 뭐 어느 그런데 정도 조금씩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댓글로 응원 많이 제대로 해주셨는데요. 제대로 못했다고 이제 짜증 난다 그러잖아. 공격수가 제대로 못했다고. 어디요? 못 봤어요. 어디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고급을. 응원 많이 해주셨으니까 제가 한 분씩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나근이님 응원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항해 시대님 아까 요거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 쿠팡 주문하기, 배민 주문하기, 영화표, 모바일 구매하는 거 생활 검증하고 정치판에 좀 뛰어들었습니다. 아, 공감합니다. 얼마나 아. 잘하는 애야. 그렇지. 할줄 아느냐. 생활 정치인이냐. 네네. 아. 우리 대변인님 뭐- 다 할 줄 아세요? 알죠. 아이 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야. 아이 당연한 이렇게 욱해야 돼. 근데 저는 이렇게 지금 이제 네. 만 50세 됐어요. 제 여기서 포인트 뭐냐면 이걸 딱 물어보는 것 자체가 욱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다니까 이런다니까요. 이런 분들 계세요. 네, 대항해 시대님 CPU가 어떤 것을 하는가 물었을 GPU. 때, GPU. GPU인가요? GPU가 어떤 것을 하는가 물었을 때 비트코인 채굴로 인해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다라는 답변이라도 정치인이 좀 했으면 아,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도 GPU인지 CPU인지 모르고 있어요. 비트코인 채굴하려면 GPU를 돌려야 되니까. 네. 아,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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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번 또 잘못 그렇게 읽었다고 그렇게 그거를 저를 면박을 주시고. 네. 대한민국 기업만 우회 상장하는 줄 알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보 하나 만들고 이후 외부에서 우회 상장시켜서 합병한다는 시나리오인데 이거 꼴 잘 돌아간다. 이럴 거면 그냥 경선하지 말고 한덕수 추대하고 당면 바꾸지 계엄의 힘이다. 춘윤의 힘이다. 이렇게 뭐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계엄의 힘 좋네. 네. 화가 나셨어요, 지금. 지금. 전희숙님 고맙습니다. 네. 조용민님 오셨네요. 어우, 조용민님. 어우, 조영민님 거금을. 이제 저희 지인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네. 네. 지금 79,000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요게 슈퍼챗을 선택할 수 있는 금액 단위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중 하나가 이제 제가 몰랐네. 네, 3만 원 다음에 79,000원 이렇게 그래요? 올라가는 그 단위가 있어서 그렇게 아유,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응원해 주셨어요. 커피 한 잔 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유, 조용민님 고맙습니다. 네, CJY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광재 설주환 변호사 잘생겼다 멋지다. 인정. 네, 맞는 말만 한당 이런 걸 주셨어요. 네, 오래된 노래님 이번 대선 토론회는 자유롭게 했으면 합니다. 이재명이 거짓말해도 한동훈은 캐치해서 반박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상욕도 가능하게 하는 걸 허용하기로 하죠. 뭐 이렇게 주셨는데 후보님이 사실은 자신의 격대면 안 하실 것 같은데 그거 대신 저희가 좀 해드릴 수 있긴 한데 제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네, 산불 현장에 가서 하셨죠. 네. 네네. 좋습니다. 가로 안에 쌍욕이에요? 네, 그렇죠. 이재명은 합니다. 네네. 학력. 네, 좋습니다. 어머 세상에. 사임당님께서 오늘 미남들 모임이래요. 세상에. 아니, 정광재가 그럼 저는요? 미남 미녀들 모임입니다. 네, 미남들 모임이다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방송 정리 잘했고요. 이제 끝으로 인사 좀 해주세요, 두 분. 네, 인사해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요. 먼저 네. 예,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요. 어떻게 좀 따뜻한 오후에 조금 졸리실 수도 있는데 재밌게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방송은 재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항상 좀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좀 더 앞으로도 또 재밌게 방송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시면 늘 재밌어요.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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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우리 대변인님. 네, 전 국민의힘이 이깁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뭐 어디에서 후보를 데려와야 된다느니 뭐 이번 대선 어렵다니 이런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데 네.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번 대선에 이길 것이냐 이걸 연구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왜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시고 한 걸음 더 뛰면 우리 뭐 축구든 농구든 할 때 야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뛰면 돼. 너 한 발만 더 뛰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지해 주시는 분들 한 명만 더 만나서 왜 국민의힘이 이겨야 하는지 네. 주변 분들의 얘기해 주시면 그럼 우리가 이깁니다. 네, 이깁니다. 좋습니다. 네, 기자님 혹시 뭐 오늘 끝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오늘 뭐 좋은 분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배우고요. 네. 앞으로 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타카 아저씨가 탐사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우성 대표님, 네. 저는 경선, 본선 둘 다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처음 참여할 때부터 진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최악 본선에서 최악체 후보인 이재명 후보 상대로 반드시 이길 수 있고 경선도 이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가시권에도 보이고 그다음에 결선 또는 과반 넘을 수 있도록 세기 받고 제가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대변인 저희가요 지난 주말 드디어 30만 넘었어요. 아이고 네, 축하드립니다. 구독자가 30만이 정말 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 좀 어렵게 오긴 했지만 사실 빨리 오기도 했는데 욕심이 더 크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방송 이제 티키타카 방송 끝날 때 아이디하고 댓글 보면서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오후 방송 예고를 짧게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댓글 예쁘게 재밌게 많이 써주세요. 써서 올려주시면 지금 저희 패널분 한 분 한 분 아이디 하나씩 찍어주시면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댓글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오후 방송은 4시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 할 예정이고요. 우리 정정당당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앵커로 뉴스엔진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후 4시 정정당당 인터뷰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 초대 손님이 굉장히 반가운 분이에요. 그 김경진 위원장님 계시잖아요. 네, 동대문구. 동대문. 네, 동대문구 지금 당협위원장이신데 최근 한동훈 호에 드디어 승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서 김경진 당협위원장 함께 모시고 초대석, 네, 재밌는 인터뷰 또 신나는 인터뷰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4시 방송 오셔서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김경진 위원장도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타카 아저씨 혹시 아이디 좀 보셨어요? 네, 뭐 저는 빠지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우리 김건우 기자님, 네, 아이디 하나 골라주세요. 계속해서 이제 글 주셨는데. 그래요. 저는 정광재님 자주 나오세요. 타타꾸기 하겠습니다. 타타꾸기님, 네, 정광재님 자주 나오세요 말씀 주셨습니다. 타타꾸기님,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도. 저는 뭐 택시 타고 수성 못 간다 지금 하셨는데 네. 택시 타고 수성 못 가시는 분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군요. 엄준식님. 네. 역시 대변인. 네. 엄준식님이 저한테 축하합니다. 네, 네. 늘 그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뉴스엔진 100만 가자 사랑합니다. 맨날 해주시는
하는 분인데 어우 잘 찍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수성모 사진 좀 보내주세요. 네 변호사님. 저는 HGS님. HGS 님. 방송 내내 좋은 네. 말씀 많이 네. 올려주셨어요. 오늘 4시 방송 좋습니다. 응원 또 해주셨는데 4시에도 네. 오세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최우성 대표님도 하나 찍어주세요. 민종우님 고르겠습니다. 민종우님, 네, 민종우님, 되게 네. 현실적인 얘기이고 저희가 더 잘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 구도로 바꾸도록 해서 본선 무조건 이깁니다. 100% 네. 이깁니다. 네. 진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반 이재명으로 국힘이 이길 수 있다 이런 글 주셨습니다. 자, 저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볼까요, 태카님 씨?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저는 영꽃님 드릴게요. 영꽃님께서 지금 김경진 위원장님 빅마우스입니다라고 해서 4시 방송을 좀 기대를 올려주셨는데 제가 영꽃님까지 해서 네 5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디님 저희가 5분 아이디하고 네 이메일 주소 주시면 이메일로 저희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 주시면 네 더체험에서 나오는 맛있는 견과류 네 대한민국 최고의 견과류 네 더체험 견과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방송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옆방에서 또 저를 잡으러 올 수도 있지만 제가 소리를 빡빡 한번 지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마지막에 쇼 이거 해주시면 돼요. 네, 이거 잘 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보수 대통합으로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는 방송입니다. 저희는 이기는 후보, 이길 수 있는 후보만 팍팍 밀어주는 방송입니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티키타카 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뿐입니다. 그가 형사법정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 국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저 한동훈은 그 나물의 그 밥처럼 사람만 바꾸면서 적대적 공생을 해온 구시대 정체를 끝장내겠습니다.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처럼 고정된 틀에서 태기를 강요하는 기득권 정치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만 좋은 지금의 정치 깨부수겠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교체하고 세대를 교체하고 시대를 교체해야 합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보수 대통합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지금 시작합니다.